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날의 요리 위엔 정체불명의 잎사귀 한 장이 올려졌습니다. 색은 푸르고 짙었으며 향은 낯설었습니다. 그걸 먹어본 손님은 독초가 아니냐며 손사래를 치고 첫 입을 베어무는 눈빛마다 놀라움의 떨림을 감출 수가 없는 표정입니다. 사실 이 나물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자란 특별한 잎사귀였는데요. 푸른색의 이 한 장의 잎은 한 셰프의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도대체 그 나물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프랑스 미식계를 뒤흔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때 처음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무언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 안에 촘촘히 접혀있는 푸른 잎사귀들. 물기 어린 광택에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숲의 일부를 그대로 잘라 넣은 것처럼 보였어요. 첫인상은 그야말로 독초 같았죠. 이걸 먹으라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마르크라고 합니다. 자연주의 요리를 추구하며 계절의 흐름을 접시에 담는 것을 좋아하는 셰프예요. 발효와 숙성 그리고 장시간 조리를 통해 시간의 무게를 맛으로 녹여내는데 큰 매력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리법이나 지역의 오랜 풍습, 식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제게 늘 큰 도전이자 영감이거든요. 그날도 늘 그렇듯 재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한국인 수셰프 지훈이 고향에서 소포가 왔다며 하나의 통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 별다를 것 없는 투명 플라스틱 통.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속에서 진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짭짤하면서도 새큼한 냄새가 동시에 풍겨나오는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꺼낸 무언가를 맡는 기분이 들더군요. 생전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잎사귀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무심코 내뱉은 제 질문에 지훈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명이나물 장아찌예요. 울릉도에서 할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거예요. 생소한 이름인데?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이름부터 뭔가 특별해 보이긴 했지만 외형이나 향에서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말린 나뭇잎 같고 식감도 거칠 것 같았고 냄새도 제 기준에선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훈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조금 용기를 냈어요. 아무리 낯설고 생소한 재료라 해도 저는 셰프니까요. 맛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건 요리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젓가락을 들어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일단 짠맛이 먼저 퍼졌어요.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그런데 그 뒤가 달랐어요. 짠맛이 지나간 자리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복합적인 맛이 퍼졌습니다. 은은한 마늘 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발효된 특유의 산미가 입안에서 맴돌았죠. 마치 봄날 산속의 공기를 삼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잎사귀 하나에 담긴 풍미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단순히 반찬이라기보단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먹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작은 장아찌 하나가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시간 그 자체였어요. 봄의 햇살 속에서 자란 나물이 누군가의 손에서 소금에 절여지고 다시 발효되어 오랜 시간을 품고 제 앞에 놓인 거잖아요. 이건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계절, 사람, 기다림, 손맛이 담겨 있었던 거죠. 프랑스에서도 발효 치즈나 숙성된 고기처럼 시간이 만든 음식이 많긴 하지만 이 잎은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걸 그냥 흘려보낼 수 없겠다고요. 이 명이나물이라는 식물이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담가지는지 누가 만드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훈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자라는 거야? 그가 말하길 한국의 섬 울릉도나 강원도 깊은 산속이에요. 봄에만 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구해오던 요리의 철학, 느림과 정성, 자연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잎사귀 하나에 담겨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새로운 요리의 영감을 찾기 위해 직접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주저없이 명이나무를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음식 하나에 담긴 문화와 시간, 그리고 땅의 향기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고 싶었어요. 책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이번엔 이 잎사귀 하나에 집중해 보기로 한 거예요. 진짜 이 재료가 자라는 땅으로, 그리고 그 맛을 완성한 사람들을 만나러 한국으로요. 이건 그냥 맛있는 반찬 하나에 반한 외국 셰프의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요리 인생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소박한 하나의 잎사귀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 6시 반이었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곳은 도착하자마자 묘하게 단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표지판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입국 수속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지훈과 함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하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질서정연함에 잠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로 갈아탔을 땐 이 긴 여정을 아주 세련되게 이어주는 하나의 선처럼 느껴졌어요. 이전까지 제가 다녀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속도와 효율이라는 단어를 몸소 실천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찾으려는 명이나물은 이 빠름과는 정반대의 세계에 있는 존재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산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점점 그 잎사귀의 진짜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어떤 공기 속에서 자라고 있을지, 그 잎을 따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말이죠. 강릉항에 도착한 뒤 지훈과 함께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컸고 파도는 예상보다 높았어요. 4시간 가까운 항해 동안 동해의 거센 바람이 우리 몸을 휘감았고 지훈은 갑판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셰프님, 울릉도는 참 이상한 섬이에요.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계절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엔 어떤 맛이,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 낯선 잎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까? 마음속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울릉도에 도착했을 땐 늦은 오후였어요. 섬은 예상보다 훨씬 웅장했고 동시에 조용했어요.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바위들, 산을 감싸는 짙은 안개,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싱그럽고 깊고 마치 오래된 나무 아래 숨겨진 냄새 같았죠. 지훈의 외갓집은 섬 중심을 향해 깊이 들어가야 닿는 곳에 있었어요. 비포장도로를 따라 굽이굽이 산길을 달려 도착한 그 집은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담장, 마당을 가득 메운 장독대, 그리고 말없이 우리를 맞아주는 한 노인의 모습. 바로 지훈의 할머니셨어요. 그분은 말이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손은 살아있었습니다. 큰 항아리에서 꺼낸 명이나물 장아찌는 파리에서 처음 맛봤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부드러웠어요. 짠맛을 따라 퍼지는 고요한 향,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미각이 아니라 기억의 층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 말했어요. 내일 새벽 산에 같이 가시죠. 진짜 명이나무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지훈과 저는 이른 어둠 속에서 산을 올랐어요. 할머니는 앞장섰고 지훈은 제 옆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여긴 등산로가 따로 없어요. 이 길은 저희만 아는 길이고요. 지훈의 말은 낮지만 단단했어요. 바닥은 미끄럽고 숲은 촘촘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어떤 초대처럼 느껴지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갑자기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떨어지는 바위 틈 사이에서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여기다. 거기엔 정말 잎들이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연녹색의 잎사귀들. 바위 틈에서 고요하게 피어 있었고 그 잎 하나하나가 마치 자연이 신중히 만든 조각 같았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잎 하나를 집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 잎은 살아있어요. 손끝에 닿는 감촉은 부드러우면서도 탱탱했고 향은 말할 수 없이 깊었어요. 그건 그냥 식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간이었고 사람이었고 어쩌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요리의 본질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그 잎사귀 하나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산 중턱을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올라갈 땐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낯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발걸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였어요. 내려오면서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고 몇 걸음마다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게 되었죠. 땀은 식었고 몸은 가벼워졌는데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어요. 발밑에 바스락거리며 밟히는 낙엽들, 수분을 잔뜩 머금은 이끼, 조용히 흐르는 산바람. 그 안에 소리는 없었지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 없이도 이 산은 저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셰프님, 오늘 어떠셨어요? 지훈의 조용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멈춰서서 아까 우리가 명이나무를 발견했던 바위 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잎은 단지 향기로운 채소가 아닌 것 같아. 그건 시간이면서 사람이고 어쩌면 내가 평생 찾아온 요리의 본질일지도 모르겠는데.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프님, 명이나물이 왜 명이나물이란 이름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건 건강에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제가 되물었죠. 그는 걸음을 늦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882년 고종이 울릉도 개청령을 내렸거든요. 본토에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울릉도로 이주하게 됐죠. 농사를 지으려고 새 삶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문제는 섬이 생각보다 너무 혹독했다는 거였어요. 바람은 거셌고 땅은 단단했고 겨울은 너무 길었어요. 당시엔 배편도 자주 끊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뭇잎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 걸었습니다. 그해 겨울 식량이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대요.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은 눈을 걷어내며 뭐라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눈 밑에서 파란 새싹을 발견한 거죠. 조심스럽게 따서 끓여 먹었는데 멀쩡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따서 먹으며 겨울을 버텼어요. 그게 바로 명이나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잎을 목숨을 이어준 나물, 명의나물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저는 말없이 걷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잎 하나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까 손끝에 닿았던 그 부드러운 감촉, 연녹색의 조용한 숨결. 그게 누군가에겐 삶이었고 세대를 이어온 생존의 기억이었다니. 지우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울릉도 사람들은 명이나물을 절대 함부로 캐지 않아요. 한자리에서 다 따지 않고 꼭 남겨둬요.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자라나야 하니까요. 이건 단순한 생태 보존이 아니라 이 섬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산은 깊고 나무는 높았고 공기는 맑았어요. 그 속에 자리 잡은 이 잎 하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니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마을이 보였고 붉은 지붕 사이로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돌담 옆에 있는 장독대요. 거기가 우리 할머니가 매년 명이나무를 절이는 곳이에요. 그늘이 잘 들고 바람이 드는 방향이라 장아찌가 잘 익죠. 그 장독대는 단순한 보관용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의 저장소였고 사람의 손길이 축적된 유산이었어요. 그 속엔 명이나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과 계절, 전통과 기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 프랑스 주방은 속도와 완벽이 전부잖아. 칼질, 굽기, 소스 온도, 플레이팅 타이밍까지 모두 계산되고 움직이지. 근데 여긴 이 섬의 시간은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아니, 세대 단위로 흐른다고 해야 할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명이나물 하나에도 울릉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들어있죠. 셰프님이 그걸 느끼셨다니 정말 기뻐요.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에서 내려온 탓인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벌써 할머니는 마당에서 명이나물을 다듬고 계셨어요.
햇살은 조용히 내려앉았고 바람은 그 위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진 듯 고요하고 완벽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잎의 이야기를 나는 반드시 요리로 만들어 전해야겠다. 이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기억을 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한 잎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제 요리 인생의 진짜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를 떠난 우리는 곧장 파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보고 싶었거든요. 지훈도 셰프님 서울 오시면 꼭 가보셔야 할 곳이 있어요라며 일정 연장을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향했고 며칠간 머물며 도시 속에서 전통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첫날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에 우뚝 솟은 기와 지붕과 전통 궁궐이 우아한 자태를 발산하며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궁궐 안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해설사들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의 전통 한옥에서 한식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수육, 김치, 그리고 모양도 정갈한 반찬들. 그중엔 제가 울릉도에서 본 것 같은 명이나물도 있었어요. 한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자 그 향은 다시 한번 저를 울릉도의 숲속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셰프님, 이 도시도 전통이 살아있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울릉도의 자연과는 다르게 서울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요리에서도 중요한 힌트가 되었죠. 나는 지금까지 자연에서만 본질을 찾으려 했지만 문화와 사람이 만드는 시간도 요리의 본질일 수 있겠구나. 서울에서의 며칠은 제 감정과 생각을 깊게 정리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파리로 돌아왔고 본격적인 요리 개발에 들어갔어요. 처음 명이나물을 꺼내 들고 요리를 시작했을 때 모든 게 쉽게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향은 강했고 발효의 깊이는 다른 재료와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았어요. 고기와 함께 조리하자 지나치게 향이 날카로워졌고 생선과는 텍스처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주방 안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지우는 늘 말없이 제게 재료를 가져다 주고 의견을 구하면 정직하게 말해줬어요. 셰프님, 지금 건 좀 무겁고 너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다시 가장 단순한 조합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채 구운 미디엄 스테이크, 얇게 슬라이스한 구운 마늘, 솔잎 오일을 살짝 두르고 그 위에 할머니가 보내주신 명이나물 장아찌 한 장을 얹었죠. 플레이팅은 간결하게, 설명은 최소화하고 그 대신 그 잎이 가진 향과 기억을 온전히 담기로 했어요. 그 요리의 이름은 울릉이었습니다. 그 섬의 공기, 사람, 기다림 모든 것을 담아낸 한 접시. 첫 손님은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였어요. 그는 지훈의 지인을 통해 예약을 했고 식사 내내 조용히 요리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네요. 그리운 집 냄새, 잊고 지낸 풍경,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접시는 성공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울릉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프랑스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뒤 파리에서 가장 고유한 맛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졌고 이후 유명 요리 평론가가 방문해 이런 리뷰를 남겼어요. 이 요리는 입안에 오래 남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맛이 아니라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요리 잡지 르구에서는 저를 이야기를 접시에 담는 셰프라 소개했고 울릉은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울릉도의 잎사귀 한 장이 있었죠. 레스토랑 내부도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더 조용히 요리를 즐기기 시작했고 메뉴판을 읽으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기듯 읽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울릉은 삶을 이어준 잎, 한 사람의 철학이 시작된 자리, 잊고 지낸 계절의 맛. 지우는 지금도 주방에서 제 옆을 지키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낸 재료 박스를 받을 때마다 그는 말없이 손끝으로 유리병을 닫고 할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드리죠. 오늘도 잘 도착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알게 됩니다. 이 요리는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걸요. 울릉도의 자연과 한 어르신의 손맛, 지훈의 헌신, 그리고 저의 깨달음이 함께 만든 것이었죠.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레스토랑 불을 끄고 주방에 혼자 남아있으면 저는 종종 그 잎을 조용히 펼쳐 접시에 올려봅니다. 그리고 혼잣말하죠. 이 입 하나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명이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 한 장의 잎사귀가 건넨 기억과 철학, 그리고 그것을 요리로 풀어낸 한 셰프의 여정. 작은 나물이 들려준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한 장 남겨졌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